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주소 표시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단 얘도 객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요 스팬 태그 안에다가 출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2개 눌렀을 때 로케이션 객체가 갖는 기능을 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btn1과 btn2에 대해서 이벤트 코드 있거든요. 이게 쉬우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자, 로케이션 객체가 갖고 있는 href 속성 값은 웹브라우저에서 나오는 이 주소 표시줄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값이에요. 현재 URL인 거죠. 자,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부터 봅시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location.href에다가 08 history.html이라고 걸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걸어볼까요? https.naver.com href가 이 주소 표시줄에 있는 현재 URL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다른 주소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href를 내가 바로 사용을 하면은 이건 현재 주소 확인. 그 다음에 location.href에다가 뭔가 값을 대입하면은 페이지 이동. location.reload는요, 페이지 새로 고침이에요. 버튼 2에 대한 이벤트, location.reload는 페이지 새로 고침.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됩니다. 새로 고침되는 거는, 여기 아이콘 잘 보시면 잠깐 반짝반짝 할 거예요. 자, 그 밖에 나머지 정보들 볼게요. 여기 보면은 디코드 URI 컴포넌트 함수로 값을 이렇게 감싸놨는데 이걸 감싸놓지 않으면 네, 한글은 그대로 표기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에 한글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인코딩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디코딩을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HTTP까지 이거를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TP나 HTTPS는 웹이란 뜻이에요. 자, 그 밖에 뭐 FTP, 텔렉, SSH 등등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직은 살펴볼 단계가 아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호스트라고 해요. 호스트가 뭐냐면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HTML 파일을 작성해서 내 컴퓨터에 지금 저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죠. 그쵸? 그러면은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웹사이트들도요, 결국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파일들이 가동 중인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스트가 컴퓨터 주소. 이 컴퓨터 호스트는 두 가지로 바뀌는데요. 127.0.0.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5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포트 번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은 파일 경로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컴퓨터 주소랑 포트 번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어딘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 어딘가에 네이버 웹사이트가 가동되고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이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가 네이버닷컴인데 모든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주소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 주소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이 IP 주소가 모든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예요. IP 주소는 보통 숫자 4자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자리는 0에서 255 사이의 숫자예요. 예를 들면은 14.251.16.4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http 14.251.16.4/19 브라우저 가려면 이렇게 접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라이브 서버 가동 중인 거 보면은 주소가 숫자 값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웹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숫자로 돼 있으면 기억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된 주소 체계가 등장을 해요. 이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네이버로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스템에 먼저 접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이버닷컴에 대응되는
IP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14.251.16.4 이 IP 주소는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여기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조회해 가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요. 요런 시스템을 이제 도메인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다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 DNS라고 합니다. 이 DNS를 통해서 실제 그 컴퓨터의 IP 주소를 조회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IP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14.251.16.4라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컴퓨터 입구까지밖에 도착을 못해요. 각 모든 컴퓨터에는 문이 있어요. 이 문에는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0번부터 약 65,000번까지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포트라고 해요.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는 뒤에 콜론하고서 숫자가 안 붙죠. 근데 우리 라이브 서버는 5500이라고 숫자가 붙죠. 그럼 라이브 서버는 내 컴퓨터에 5050번째 관문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기본값이 80번이에요. 그래서 딱히 명시 안 하면 80번 관문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포트 번호에는 각각 하나의 프로그램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번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접속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웹서버라고 합니다. 서버는 접속을 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당함. 접속을 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접속에 적절한 응답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이 웹서버로 라이브 서버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탑재되어 있는 라이브 서버를 쓰고 있는 거고, 이 라이브 서버는 특이하게 80번 포트가 아니라 5500번 포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는요, 하나의 폴더가 연결됩니다. 이 폴더를 루트라고 불러요. 보통 루트 폴더라고 불러요. 그러면 인터넷 주소에서 도메인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 이 루트 폴더 하위의 파일 경로를 뜻해요.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픈하는 그 작업 폴더 있죠. 그게 루트 폴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웹서버는 루트 폴더 밖으로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루트 폴더에 들어있지 않은 파일은 웹브라우저한테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폴더를 안 열고서 그냥 그 파일만 직접적으로 여셨던 분들이 결과 확인이 안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웹서버 규약 자체가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는 일단은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 IP 주소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DNS라는 것을 통해서 문자 연로된 주소와 매칭되는 IP 주소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접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포트 번호라는 관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외부 접속을 담당한다. 이걸 통칭 웹서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는요, 이 모든 포트 번호를 잠가놔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픈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걸 방화벽이라고 해요. 자, 이거 닫아도 될까요? 이 그림 어마어마한 그림이야, 이거. 백엔드 개발자는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역할 자체가 웹서버 자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외부에서 어떻게 접속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포트번호를 사용해야 돼, 그런 거를 다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 그림을 지울게요. 서버는 네트워크 불가피하라는 거를 해서 다시 사용할 특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서버는 지금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개념이요. 서버 조립해서 서버 깔고 서버 세팅해. 여기서 말하는 서버 세 개가 다 다른 거야. 자, NSLOOKUP이라는 명령은요,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하면은 이게 네이버 IP래요. 얘는 IP 여러 개 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IP 주소로 접속을 하면 네이버 떠요. 안 뜨네. 이 주소 가보자. 얘네가 뭐 막아놨나 보다. 맨 마지막 주소구나. 전에는 접속이 됐는데 막아놨나 보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어쨌든 이게 네이버 IP래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면은 IP 주소가 다 똑같아요. 127.0.0.1 이런 주소로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주소는요. 127.0.0.1은요. 모든 컴퓨터가 갖고 있는 IP 주소인데요. 이거는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접속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게 로컬 호스트라는 뜻이에요.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서버 가동을 하면 127.0.0.1 대신에 로컬 호스트라고 기입해도 똑같아요. 결과가. 실제로 본인들의 IP 주소를 보고 싶으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IP config라고 입력하면 나옵니다. IP config라고 입력하면은 IPv4 주소라고 되어 있는 요게 내 컴퓨터의 실제 주소예요. 맥은 ifconfig예요. 그러면 라이브 서버 가동하고 이 127.0.0.1 대신에 이 주소를 기입을 하면 이 IP 주소를 기입을 하면요. 192.168.10.125를 기입을 하면은 똑같이 접속이 돼요. 어차피 요것도 우리 집 내 컴퓨터 주소고 127.0.0.1도 내 컴퓨터 입장에서 나 스스로의 주소니까 접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테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뒷부분에 파일 경로 있는 걸 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구조가 나오죠. 여기에 제가 hello.html이란 파일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자, 작업 폴더 루트에다 만들었으니까 이 페이지의 주소는 그냥 폴더 없이 hello.html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컴퓨터 주소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 페이지가 열려야 정상이야. 근데 지금은 접속이 안 될 거예요. 왜냐? 방화벽,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 번호를 방화벽이 다 막아버려요. 제가 20살 땐가 일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인터넷 대란이라고 들어봤었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인터넷이 일주일 넘게 다 죽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상상이 가요? 일주일 넘게 전국의 모든 컴퓨터가 다 죽었어. 인터넷이 다 안 됐어. 그때 나중에 이제 결론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 이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에 진짜 미친 듯이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포트번호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진도에서 보기엔 좀 많이 이른 거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웹서버 직접 다룰 때 얘기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5500 포트를 열 거예요. 연결 허용. 자, 열었어요. 자, 이제 이 주소로 접속해보세요. 되나요? 아, 근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접속 안 될 거예요. 아, 유선 그쪽. 유선 네트워크 쓰시는 분들만. 아, 무선 쪽에서는 다르겠네. 무선 네트워크 다를 거야. 나오나요? 테스트를 안 해봐서. 반응들이 없네. 나와요? 이게 웹이야. 별거 없어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HTML을 열람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지금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 PC고요. 그 다음에 5500번 포트는 라이브 서버가 가동 중인 거고. 이 라이브 서버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의한 제 작업 폴더에 연결되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주소로 접속했을 때 이 폴더 하위의 파일들을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열람하기 위한 게 뒤에 나오는 파일 경로고요.
자, 그러면 이 IP 주소라고 하는 거,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따 하던 거 끊을 수는 없어서 마저 얘기할게요. 자, 이 IP 주소라고 하는 숫자 체계잖아요. 그쵸?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컴퓨터 대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요즘 뭐 TV, 세탁기, 냉장고도 IP 주소 들어가잖아. 로봇 청소기도 IP 주소 들어가.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IP 주소 들어가요. 웬만한 거 비추야.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뭐 하나 할 때마다 막 핸드폰으로 알람 오는데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거. 아무튼 IP 주소는 고갈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IP 주소 하나가 회선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사용하는 IT 기기가 그렇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을 도대체 몇 개를 가입해야 될까? 가입하면은 보통은 집에 회선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가입한 거 어디다 꽂아요? 공유기에 꽂잖아, 공유기.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회선이 들어오면은 이걸 공유기에 꽂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집이 KT다. KT에서 가입하면은 KT에서 우리 집에다 IP 주소를 한 개 줍니다. 그럼 그거는 공유기가 갖는 거야. 그리고 이 공유기가 가상의 IP 주소를 만들어서 여러 개 컴퓨터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기한테 부여받은 주소를 내부 IP라고 해요. 내부 IP의 특징은 192.168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이렇게 생긴 건 분명 공유기가 있다는 뜻이야. 얘네들의 공유기를 통해서 부여받은 내부 IP의 특징은요. 얘네들끼리는 상호 접속이 얼마든지 돼요. 근데 공유기 밖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공유기에 접속하는 건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나 무선 와이파이를 접속하신 분들은 또 공유기가 다를 거예요. 무선 공유기에 따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훼손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끼리. 근데 이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자, 실습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카톡도 아니 지금 이 핸드폰도 와이파이 연결돼 있죠. 예. 삼성공유 포트는 마이에스큐엘 포트는 왜 열어놨어? 마이에스큐엘 포트는 왜 열어놨어? 아, 집에서 업무 다른 거 있었을 때 썼던 거야. 아, 자, 요 컴퓨터 IP 주소가 192.168.20.28. 그쵸? 저기 내부 IP가 나는 세 번째 자리가 10인데 얘는 20이잖아. 예. 그러니까 IP 지역이 달라서 여기선 접속이 안 되는 거야. 192.168.20.28. 이게 지금 이 컴퓨터 주소인 거죠. 예. 접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카톡 어딨어? 카톡. 우리 단톡방 열어봐. 아니, 거기다 붙여요. 자, 지금 이제 단톡방에다 주소 하나 붙였어요.
혹시 핸드폰에 지금 와이파이, 학원 와이파이 연결해 놓으신 분들은 같은 네트워크 대역끼리는 서로 접속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주소 열어보면은 이거 와이파이 연결된 거 맞죠? 예, 저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폰으로.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집에 가면 내 폰은 우리 집 와이파이 연결되겠죠. 그 와이파이랑 우리 집 컴퓨터는 당연히 같은 기기일 거고. 그럼 집에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인터넷이에요?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 IP는 이제 내부에서밖에 접속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KT 같은 데서 부여받은 주소를 공유기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IP 주소라고 검색을 하면 주소가 지금 전혀 다른 게 나오거든요. 전혀 다르죠. 이게 지금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가 부여받은 실제 IP 주소예요. 이거를 공유기 연결해서 나눠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 네이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유기를 놓으면은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주소를 다이렉트로 낀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고정 IP, 유동 IP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고정 IP라는 용어는 없어요. DHCP 안 보니까 들어보긴 했네. 그 실제로 상용 서비스 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IP를 부여받아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 이런 거를 공인 IP라고 해요.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인터넷 뭐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금액이죠, 한 달에.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 운영하는 공인 IP는 한 달에 비용이 15만 원 정도 해요. 훨씬 비싸, 회선이. 저는 집에 인터넷이 500메가짜리거든요. 근데 공인 IP는 아마 100메가가 한 달에 1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많이 비싸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주소. 아이고.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들인데요. 인터넷 주소는 절대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 1년 단위로 사용료 내고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비용을 내야 돼. 제가 갖고 있는 주소가 지금 남은 기간 나와 있잖아요. 영구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영구 소유가 아니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거라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 주소에다가 요 IP를 걸어놨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사간 새집 IP 주소인데, 그래서 요 주소를 클릭을 하면은 포트 번호 따로 적절히 해놨겠죠. 이게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그냥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실제로 이렇게 IP 주소랑 포트 번호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해요. 근데 나라고 집에 공유기 안 쓸까? 그쵸? 근데 분명히 아까 공유기로 접속을 하면은 외부에서 접속하면 공유기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넷 공유기 안에 설정을 보면은 특정 포트로 접속했을 때 어떤 컴퓨터한테 토스해주세요라고 설정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모든 공유기는 왜 공유기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세팅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세팅하는 페이지 들어가면은 하위 기능에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세팅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몇 번 포트를 이제 어떤 컴퓨터에다 연결해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포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려고 만든 파이썬용 주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써야 돼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정리. 일단은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를 갖는다. 그리고 그 IP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메인이라는 거를 이제 연결한다. 이제 그거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DNS. 도메인 네임 서버. 우리나라 DNS는 KT가 관리해요. KT가 우리나라 국가 DNS 관리해요. 그 다음에 어쨌건 도메인을 통해서 IP 주소를 환산해서 그 컴퓨터에 오면은 문을 하나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포트 번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포트 번호를 따고 들어가면은 라이브 서버가 연결되어 있다. 그 라이브 서버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연결된 작업 폴더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 주소 뒤에 슬래시 하고서 들어가는 이것들은 그 작업 폴더의 하위 파일 종류다. 실제 웹사이트 운영도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1시간 남짓 설명했는데 나는 이거 한 학기 내내 배웠었어, 진짜. 이거는 프로그래밍 쪽이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 쪽이라서 이게 실제로 더 어려워요. 뭐 L4라든지 뭐 IP 주소, 뭐 이것저것 장비, 라우터, 허브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우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만 지금 뽑아서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네요. 좀 오래 쉽시다. 지금 22분인데요. 40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location.href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의 주소 전체를 가져오는데 이거를 아까 설명했던 내용대로 쪼개서 이 안에 정보가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location.protoco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토콜. 그 다음에 location.hostname은 컴퓨터 주소. 그리고 그냥 포트는 컴퓨터 포트 번호. location.host라고 하는 값은 이런 정보들. 호스트네임과 포트를 합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ocation.pathname이라고 하는 값이 하위 경로예요. 자, 요 정보들의 의미에 대해서 전교시에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링크를 제가, 이게, 현재 HTML 파일 안에 물음표, name은 hello world, and age는 20, 샵 info. 링크를 좀 더 복잡하게 달아놨어요. 자, 요 주소로 이제 입력을 해야죠.
자,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나면 아까 안 나왔던 부분들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요. location.search라고 하는 값은 인터넷 주소에서 물음표 이후 부분이에요. 그 샵 인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시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해시 부분은 특정 태그의 id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보는 뭐냐? 이거는 그 웹페이지로 전달하는 변수예요.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물론 물음표는 빼야죠. 자, 이 문자열 전체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쿼리 스트링 변수를 이렇게 뽑아올 수 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이름과 값으로 우리가 이걸 정보를 쪼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인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만만한 게 여기에요. 자, 요일별 웹툰 페이지 볼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웹툰까지 해서 페이지 몇 개? 페이지 1개. 보면은 디자인은 똑같은데 컨텐츠만 바뀌죠. 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쇼핑몰이라고 칠게요. 상품 카테고리를 가봐야지. 자, 여기 하나. 이건 메인에 배너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바로 상세로 들어가네. 아, 여기는 파는 상품이 몇 개 없어서 안 돼. 여기가 제일 만만하네요. 자, 보면 여기 상위, 카테고리별로 있죠? 보면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컨텐츠만 바뀌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그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자, 지금 페이지 되게 많죠? 실제로 페이지는 하나입니다. 자, 주소를 한번 복사할게요. 자, 무작위로 몇 개의 주소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까 네이버 웹툰 여기도 무작위로 몇 개만 가져올게요. 수요웹툰, 월요웹툰, 금요웹툰. 자, 물음표 뒤로는 변수라 그랬죠. 그럼 물음표 앞에까지만 봐야 돼요. 실제로 페이지는 하나예요. 전달되는 이 변수 값에 따라서 보여지는 컨텐츠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shopbrand.html이라고 한 다음에 뒤에 x코드라는 값이 바뀌죠. 그렇죠? 모든 변수가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딱 보면 얘는 이걸로 상품의 종류를 구별하는 보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실제로 페이지는 하나예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쿠팡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쿠팡에 등록된 상품이 몇십만 개일 거 아니에요. 그 상세 페이지를 HTML을 다 짠다고? 누굴 죽이려고? 상세 페이지 실제로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페이지는 딱 3개예요. 쇼핑몰 기준으로 메인 페이지, 상품 목록, 상품 상세. 3페이지야. 하지만 메뉴의 개수는 많아야겠죠. 변수로 이제 컨텐츠를 바꿔야 되니까. 자, 요거에 대한 간단한 샘플 한번 보자고요. 자, queryString.html 현재 페이지로 이렇게 링크를 걸었어요. HTML이 자기 스스로한테 링크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하고서 변수를 weekday moon, weekday sun 이렇게 보냈어요. 이건 네이버에 분 따라한 거고요. 그 뒤에 필요한 것도 연달아서 붙이시면 돼요. 자기 맘이야. 자, 이걸 가동을 시킬게요. 자, 그냥 가동하면은 URL에 변수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URL에 변수가 붙겠죠. 자, 그러면 이제 location.search 아까 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추출된 변수 값이 이렇게 콘솔에 찍힙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건 그냥 코드를 세트로 기억을 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인 URL search params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얘를 전달하면은 이 search 값을 객체로 변환을 해요. URL search params랑 객체로 바뀌죠. 얘한테 console.log query.get이라고 하면서 URL에 있는 변수의 이름을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값만 이렇게 뽑아와요.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해요. 이 쿼리 객체를 또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의 메서드예요. object.fromEntries라는 값으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하면은 URL에 붙어있는 쿼리 스트링을 JSON 객체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뽑혀요. 그럼 쓰기 좀 더 편하죠. JSON은 그냥 점으로 접근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파람스라는 객체가 이렇게 생긴 JSON이니까 params.weekday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이 moon인지 sun인지에 따라서 변수에 대입하는 값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출력을 하면은 한 페이지인데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한 페이지인데 보여지는 게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는 HTML을 링크 클릭하면서 이렇게 글자 하나라도 고치려면은 파일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파일로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텐츠를 바꿔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원리 파악은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응용작입니다. 자, 목록 정의 쭉 구성했고요. 이 목록 정의 태그에서 전부 다 똑같은 페이지로 링크 걸면서 변수만 바꿨어요.
그럼 하나의 페이지가 같은 이름의 변수가 값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변수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컨텐츠를 미리 좀 넣어놨어요.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파일에 그림을 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록 정의 태그로 이렇게 쭉 링크 메뉴 구성하고요. 각각의 그 컨텐츠를 네이버에서 몇 개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예제 보시면 이 웹툰이라고 하는 예제가 스텝 1하고 스텝 2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게 파일을 2개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파일인데 내용이 너무 기니까 나눠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webtoon.html 하나만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건 스텝 1이에요. 스텝 1은 일단 HTML 잡아놓고 CSS까지만 작업하는 단계예요. 자, 바디 태그 상하 패딩 없애고 좌우 패딩 15 정도 줬고요. GMB, 메뉴를 위한 목록정입니다. 리스트 스타일 돈, 패딩 마진 0,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럼 얘네가 전부 가로로 배치되겠죠? 가로로 배치됐고요. 그 안에 있는 A 태그, 폰트 사이즈 밑줄 없애고 아래쪽 여백, 글자 색상.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글자 색깔 이렇게 살짝 바꿔줬고요. li 태그의 애프터에다가 사이사이에 구분선 넣어주고 패딩 잡고 색깔 살짝 회색으로 줬어요. 사이사이 이렇게 선 거준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 애프터에다 줬으니까 끝에까지 선이 가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할 때 없는데. 그러면 앞에다가 하나를 대주던지 끝에 걸 없애주던지 해야죠. 그래서 라스트 차일 li 태그의 마지막 항목의 애프터만 컨텐츠를 비워줬어요. 마지막 거 없어졌죠? 이렇게 대충 맞춰주고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는 이제 아래쪽 테두리 주고 글자 색깔 바꿉니다. 여기 A 태그에 클래스에서 액티브라고 주면은 걔는 이렇게 강조가 돼서 보이는 거죠. 현재 페이지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웹툰 목록들. 컨테이너라는 div로 넣어놨거든요. 자,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은 요 아이템 단위로 가로 배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가로 배치됐죠? 자, 그 안에 있는 아이템한테 플렉스 1. 남은 사이즈 알아서 가져라 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가 각각 균일하게 넓이 가질 거고,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패딩, 가운데 정렬, 마진. 디자인은 대충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이렇게 해서 CSS를 잡았으면 스텝 2에서는 이 목록 정의 태그의 이 웹툰 컨텐츠 있죠, 요거를 싹 지워요. 스텝 2는 여기를 싹 지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이 다 비웠어요. 컨테이너 안을 다 비워놓고요. 자, 아깝지만 일단 컨테이너 안을 다 비워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data.js라는 파일을 외부 참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파일은 제가 그냥 같이 드렸거든요.
요일별 웹툰의 컨텐츠를 정의해 놓은 제이슨 파일이에요. 몇 개 하다가 요일별로 지금 3개씩 하다가 귀찮아서 수요일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자, 요 파일을 지금 웹툰이라는 변수에다 제이슨을 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data.js라고 가져왔다고요. 자, 그럼 이제 HTML에서 웹툰이라는 애를 출력해 보면은 요 파일에서 만들고 있는 변수가 지금 웹툰이니까 여기서 웹툰을 출력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를 같이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확인해서 요일별로 데이터 잘 가져왔구나 까지 확인을 하면 자, location.search를 가져옵니다. 이거를 object.fromEntries로 바꿉니다. 자, 아까처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console.log params.라고 하면 그럼 URL 클릭할 때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URL을 클릭할 때마다 바뀌겠죠? URL을 클릭하면은 여기 파람스라고 출력한 거. 뭐냐, 왜 이상한 게 뜨냐. 이게 왜 작동을 해버리지? 아. 잠시만요. 그냥 HTML이 아니지. 파일 이름 오타. 자, 됐어요. 자, 웹페이지에 이렇게 변수를 넣었어요. 변수를 지금 일단은 data.js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 확인하고 URL에 포함된 변수 아까처럼 똑같이 해서 이제 JSON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릭했을 때 URL에 있는 변수도 잘 인식했고요. 요거는 JSON 파일에 있는 데이터죠. 자, 지금 얘가 파람스야. 이게 지금 weekday 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려면 params.weekday 이렇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구조문에 배웠죠. weekday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params라고 걸면은 요 변수에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온다. 제이슨의 키를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요 파람스 여기도 있으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네, 이렇게 구조분해해서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weekday를 출력하면은 URL에 있는 변수를 인지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weekday에 있는 변수가 Q예요. JSON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개죠. 자, 이게 지금 웹툰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야. 그리고 웹툰.q라고 하면은 요 데이터만 가져오겠죠. 요거 통째가 지금 웹툰이니까 제이슨이잖아요. 웹툰.q라고 하면은 얘만 가져오죠.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져오는 방법 1. 웹툰.q
이렇게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럼 실제로 수요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두 번째 방법, 제이슨을 배열의 이름처럼 쓰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도 출력되는 데이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제이슨의 이름을 배열처럼 접근할 때 생기는 현상. const key name은 q라고 변수에 담아놓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어라? 근데 하필이면 이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네? 얘 빼버리고 얘 넣어버리자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럼 이렇게 값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weekday라고 하는 건 URL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URL의 변수만 바꿔치기 하면은 언제든지 제이슨에서 다른 데이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했을 때 URL의 변수를 세팅하고 이 변수를 읽어다가 제이슨에서 맞는 변수를 추리면 전체 데이터에서 링크에 따라 각각 다른 데이터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MB 안에 링크입니다. 요 메뉴들이거든요. 여기 위크데이, 데이터 위크데이라는 변수를 뽑아놨어요. 링크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각각의 링크가 데이터셋으로 갖고 있는 값이 URL에 있는 변수를 뽑은 값과 일치한다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빼라. 제가 설명하기 전에 파일 이름을 임시로 좀 바꿔놔갖고 요건 저만 좀 맞출게요. 자, 그럼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은 링크에 따라서 액티브 클래스가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열 데이터로 뽑았으니까 일단 컨테이너, 아까 목록 정의 태그 있죠? div, 목록 정의가 아니라 처음에 웹툰 넣었던데 여기에 HTML 코딩했다가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워버린 태그를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웹툰에서 위크데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제이슨이 전체 웹툰 데이터인데 여기서 weekday라는 변수, 이거는 링크에 포함되어 있는 쿼리 스트링에서 추출하는 값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mon이다 라고 하면은 요 배열을 가져오는 거죠. 자, 배열이니까 반복문 돌리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뽑아온 배열이 컨텐트 리스트인데 얘가 있다면 컨텐트 리스트.포이치 그리고 v, 그럼 이제 요 v가 요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총 원소가 3개 있으니까 요 반복을 3번 하겠네요. 그때마다 div 만들고요. 아까 HTML 태그 만들었던 구조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이 div한테 아이템 넣어주고, 자, 처음에 div를 하나 만들고 아이템 넣어줘요. 그 다음에 img 태그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 img 태그의 src 속성은 img 폴더 안에 v.thumbnail,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에 대한 파일 이름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h3 태그 만들고
inner HTML로 v.title. 그 다음에 p 태그 만들고 v.author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그럼 또 정보가 있겠죠. p 태그 하나 또 만들고 v.point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항목을 일단 로그로 출력해서 확인해보고 이게 확인되면 이거를 다시 컨테이너에다가 append child를 넣어요. 컨테이너에다가. 그럼 반복문 돌면서 div 태그에 맞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바꿔야 되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세 페이지 같아 보이지만 실제 파일은 하나라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코딩은 그냥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고 프로그래밍은 코드를 어떻게든 재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HTML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작업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파일로 여러 개의 효과를 내야 돼요. 이게 퍼블리싱하고 프론트의 차이예요. 자, 실제로 파일은 한 개인 거죠. 자,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실습 마무리 하시면 제가 봤을 때 5시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까지 마무리되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제 나머지 정리하시는 걸 할게요. 20단원까지 배포돼 있죠, 지금. 20단원 내일 하기로 하고요. 내일은 아마 22단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요.